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우리 이름에는 상당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건강에 관한 부분만 조명해 볼 건데요. 건강하시죠? 자신의 몸을 위해 깊이 숨 쉬어 봅니다. 깊이. 우리는 숨 쉴 때 건나와 속나와 참나가 소통합니다. 건나는 에고, 속나는 자율신경계, 참나는 영 또는 신이라고 하죠. 우리 이름은 재밌어요. 모두 한글로 부를 수가 있죠? 한글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한자 이름도 말이죠. 심지어 영어 이름, 닉네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어로 지어도 산스크리트어로 지어도 힌두어로 지어도 다 마찬가지죠. 한글로 발음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언어로 지은 이름이라고 해도 한글로 그 에너지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떤 원리로 지어졌죠? 주역이니 하도 낙서까지는 거론하지 말죠. 관계 있지만 실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음양오행의 원리로 지어진 게 한글입니다. 그건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에 천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 채널 팬이시라면 이런 우리 글들 다 보셨죠? 무극, 태극, 음양, 오행 등에 대한 이전 컨텐츠 쭉 있었죠? 안 보셨다면 보시길 권합니다. 그건 동양사상의 기본인 동시에 우주를 돌리는 원리니까요. 그걸 꽤 쉽게 풀어놨습니다. 자, 한글 자음에 주목해 볼까요? 오늘은 아주 좀 깊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들보다 한 칸 더 들어갈 거예요. 한글 자음,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의 자음이 있습니다. 즉 자음은 오행에 배속되어 있어요. 목기운, 기역, 키역. 화기운, 니은, 디귿, 리을, 티읕. 토기운, 이응, 히읗. 이것을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문자적 원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이름 에너지에서는 토기운이 이응, 히읗이 맞습니다. 금기운, 시옷, 지읒, 치읓. 수기운, 미음, 비읍, 피읍. 이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아주 편리하고 유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발음에 깃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대박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건강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각 기관도 다 오행의 성질에 배속되어 있거든요. 자, 목기운, 기역, 간, 담. 화기운,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심장, 소장. 토기운, 이응, 히읗, 그것은 비장, 위장, 비위라고도 하죠. 금기운, 시옷, 지읒, 치읓, 폐나 대장.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아득한 세월 전에 밝혀졌습니다. 몇천 년 전에.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한의학의 기본 원리로 쓰이고 있죠. 황제내경, 귀장내경이라도 부르는 그 학문 속에 기록돼 있었고 이미 수천 년간 실증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죠. 수기운 하나 말씀 안 드렸구나. 미음, 비읍, 피읍은 신장방광, 자궁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속에 이런 오행의 자음이 들어있으면 탈이 없고 없으면 아프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이나 아호 전체가 극이 없고 상생이면 별 문제 없어요. 즉, 내 에너지 장에 적군은 없고 친구만 있으면 별 탈 없겠죠. 있어도 큰 탈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극이 있다면 극은 못이고 칼이고 덫이고 나쁜 건 다 불러봐야지. 장애물이고 허들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몸에 퍼지는 독이고 어쨌든 극이 하나라도 이름에 있다면은 또는 명호에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해도 좋은데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자, 가령
마문영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봅시다. 마문영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딱 이 구조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 인물이죠. 이 이름에는 문이라는 가운데 글자의 극이 하나 있네요. 그 극은 수극화를 이루고 있어요. 즉 물이 불을 극하는 형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작이 가시죠? 심장이 타격을 입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70% 타격을 입어요. 30%는 타격을 준 그 수기운, 신장방광 쪽도 타격을 입어요. 싸우면은 항상 양방에 상처가 있는 것이지 신나게 때렸다고 그쪽은 멀쩡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문영님은 심장을 가장 주의해야 될 곳일까요? 병이 생기면 꼭 거기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심장도 상처를 입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자음 에너지예요. 없는 자음 에너지. 예를 들어서 마문영이라는 이름 속에 없는 자음분이 뭐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보니 기억 없네요. 그죠? 그러니 목기운이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보니까 시옷, 지읒, 치읓도 없죠. 금기운도 없네요. 자, 그러면 목기운인 간담, 금기운인 폐대장, 이것이 더 긴급한 이슈가 됩니다. 극을 받는 장부보다 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80%. 즉 70%가 아니고 80%. 이게 참 묘한 일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간담이라면 담 쪽이 더 문제가 돼요. 남자는 간이 더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폐대장, 금기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대장 쪽이 더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비라든가. 남자의 경우는 폐 쪽이 거꾸로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인생 전반에서 이것도 발병의 시기가 달라요. 40대까지 멀쩡하기도 해요. 또는 10대에서 20대 사이가 뭐가 아팠고 20에서 30대 사이가 또 뭐가 아팠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미세하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인생을 총정리했을 경우 가장 약한 곳은 없는 자음입니다. 이 문영님의 경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셨더군요. 아까 간담 나왔었죠? 그리고 대장도 상당히 취약하다 했는데 여행을 쉽게 못 간 정도라고 해요. 대장이 과민하면은 여행 가는 거 겁납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도 예민해요. 그래서 타격을 입죠. 수극화가 또 있잖아요, 이름 속에. 자, 가령 10대에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혈압은 안 걸리죠? 대체로 안 걸려요. 나중 일이죠. 중년 이후 얘기죠, 주로. 또 간이 약하다고 해서 젊을 때는 그다지 모릅니다. 문제는 45세 이후 간경화 또는 지방간 또는 짜증, 간이 짜증도 관여해요. 분노, 심해지면 분노, 만성피로, 눈의 문제, 안구건조 등등이 다 이제 이런 간에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몸이 이제 노후해지면서 하나 둘 약한 장부들이 고개를 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 이렇게 안 좋았어, 억울했어 하면서 극을 받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안 좋다. 이게 참 의미가 있죠. 말하자면 관심을 못 받는 게 가장 불행한 거란 얘기죠. 오행 중에서, 장부 중에서도 얻어맞더라도 관심을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참 사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령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관할 부서들이 있어요. 그 관할 부서가 바로 오장육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감정조차도 관할 부서가 오장육부죠. 구조물부터 얘기해 볼게요. 가령 뼈가 문제가 있다? 수기운입니다. 뼈가 무슨 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싶죠? 골수, 뇌수 이런 게 다 수기운이에요. 그 뼈는 그 중심부에 골수가 말랑말랑하고 이 혈기가 잘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딱딱해지고 경화되면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래야죠 결국은 툭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물이 단단한 거예요. 뼈가 단단한 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야 강해지는 겁니다. 단단한 것은 금이잖아요. 그리고 수랑 금은 서로 생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자, 신장 방광이 관할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칼슘만 먹으면 되느냐? 수기운을 보강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따로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있다. 예, 수기운입니다. 역시 신장 방광 관할이죠. 손발톱 금이가 있거나 뭐 색깔이 변했다. 목기운 간담의 문제입니다. 불면 잠이 안 온다. 머리에서 열이 거두어져서 심장으로 내려와 줘야 하는데 그래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눈꺼풀이 싹 감기면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적절하게 분비돼 주면서. 그런데 열이 안 내려오네. 번뇌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머물러요. 그 열이 눈 근처에 머물러요. 눈 근처. 그 눈이 안 감겨요. 말똥말똥. 피곤해 죽겠는데 눈은 말똥말똥. 그러니 멜라토닌은 안 나와요.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어둠의 장막이 내려오지 않으면 멜라토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잠이 안 오죠. 오더라도 잡념 속에 막 죽을 듯 하죠. 또 탈모 역시 대부분, 뭐 100%는 아닙니다만 머리에 열이 심장으로 내려와 주지 못하고 또는 하복부로 내려와 주지 못하고 머리 위에서 번뇌가 죽을 듯 하니 불야성으로 그 털들이 덥고 답답하고 화내서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 겁니다. 그게 탈모예요. 또 우울증, 조울증, 피해망상, 외상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뭐 다중인격,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것들이 다 오장육부의 불화, 그것이 빚어내는 증상들이죠. 그러면 오장육부는 왜 한 동네 살면서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일이 생길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오장육부는 왜 조화롭지만은 못한가? 조화로우면 참 이쁠 텐데.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간, 심장, 이런 오장육부는 물질이죠. 파동의 가장 거친 단계, 가장 밀집된 단계를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오장육부는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려면은 조금만 더 진지하게 느껴봐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오행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간 할 때 우리가 먹는 순대 옆에 있는 간만 떠올리지 마시고 간이란 것은 시작하고 출발하고 싹 트는 에너지구나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심장 하면 허파만 떠오르지 마시고 심장은 기쁨을 관할하고 생명의 심박수를 우주의 파동과 맞추는 그런 어떤 파동 덩어리구나, 에너지의 진원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심장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폐는 단지 허파과리가 들어있는 숨쉬는 폐포만 가득 찬 덩어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폐라는 것은 그 호흡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를 교류하게 만들고 나와 남을 그리고 전체와 개체를 숨쉬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호흡의 도구구나.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슬픔을 정화하여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하는 그런 곳일 수가 있구나. 거기서 자비가 탄생하는구나. 심장과 결합하여.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면 폐하고 아주 친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폐 이런 것들이 온전할 때 사랑도 잘 되는데 이런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여자한테 찝쩍거린다고 생각해봐요. 정욕만으로. 그러면은 물질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여자에게서. 그러므로 가장 거친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대에서 만나보면은 이성을 완전히 다른 신세계로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키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서로의 팔에 나 있는 잔털만 싹 스쳐도 충분한 희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대가 또 끝이 아닙니다. 오행이라는 에너지도 의식의 외부 측면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의식은 무엇인가? 목기운이 의식적으로 순화되면은
열정과 용기로 승화됩니다. 승화되지 않으면 짜증과 분노로 타락하고요. 화기운은 정화되면 기쁨과 사랑으로 승화돼요. 토기운이 정화되면 조화, 하모니, 밸런스로 승화됩니다. 금기운이 정화되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깊은 정화가 일어나고 침착해지며 진중해지고 정리하는 힘이 막강해져서 결실을 얻어내게 되죠. 수기운이 정화되면 안정된 마음, 태산같이 안정된 마음, 심연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고 부동심, 불투전의 경지가 되고 평화로우며 지혜의 황금 물방울로 승화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당신이 사랑과 기쁨의 장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간심비폐신이 안도하고 담소위대방이 즐거운 상태니까요. 이게 이제 장부를 나눠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나나 내 주변 가족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거에 그렇게 고양된 주파수대로 이렇게 살기 어렵죠. 그래서 에너지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름을 조정하는 일, 아우를 제대로 짓고 닉네임을 잘 짓고 또 전화번호나 번지수 그런 수리를 재조정하고 이런 일들은 바로 그 선상에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에너지 재조정. 그건 미세한 채널 조절과도 같고 정밀한 볼륨 조절과도 같습니다.